자, 프린트 나눠지고 정리할 기회가 없어서 동영상으로 대체하니까 좀 찾아보고 시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 동영상은 한 단어씩 짧게 만들게. 이거 찍으려고 투자를 많이 했어. 마이크 성능이 굉장히 좋지. 마이크도 돈 주고 사고, 이 동영상 프로그램도 또 구했어. 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잘 좀 챙겨보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네. 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 사실 뭐 살아가는 거하고 나타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책에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내용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 단순히 그냥 항성 둘레의 항성, 그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항성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에너지를 받아서 어느 정도 일정한 특별한 어떤 온도 조건이 돼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으면 생물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뭐 이거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 가장 기본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 범위에 행성이 들어있으면 돼. 자, 지구는 이제 보면 태양으로부터 1AU 정도 떨어져 있는데, 1AU 사실 뭐 이렇게 1AU 딱 되는 위치만 어떤 그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니고 0.95에서 1.15AU 사이면 된다고 하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항성의 질량이 크면 그만큼 에너지도 많이 나와.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약간 더 멀어야 돼. 뜨거워질수록 별의 항성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항성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범위의 폭이 넓어져. 그렇게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항성 질량에 따른 생명체 존재 가능성도 우리 책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데, 너무 크면 별이 빨리 죽어. 에너지를 빨리 소모하기 때문에 수명이 얼마 안 돼. 옆에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알겠지만, 조금 뭐 방향을 좀 틀어서 볼까? 뭐라고 써있나? 항성의 질량과 수명, 태양의 수명이 100억 년인데 비하여 태양 질량이 25배. 그치? 광도 8만 배인 별의 수명은 300만 년밖에 되지 않는다. 태양 질량의 8%인 별의 수명, 질량이 8%, 10분의 1 정도지. 그럼 2,500억 년 정도, 이 정도 되는 거지. 항성의 질량에 따라서 수명이 이렇게 달라져. 이 얘기는 HR도 내용을 알아야지만 좀 질량과 수명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거기까지 뭐 가는 건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단순히 너무 크면 빨리 죽어서 생명체가 태어나도 이렇게 고등 생명체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너무 작으면 별의 중력에 의해서 행성의 자전이 이제 영향을 받아. 지금도 지구도 태양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자전 속도가 느려지게 돼. 그래서 나중에는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아지게 되고, 결국 아, 낮은 곳은 계속 낮만, 그다음에 밤인 곳은 계속 밤인 환경이 조성되어서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지.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뭐 우리 이제 지구 같은 경우는 태양과의 거리가 이제 뭐 거의 액체인 물이 존재하기 좋은 범위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지구가 거리뿐만이 아니라 물이라는 물질을 갖고 있다라는 게 아주 극적인 거지. 한마디로 이 물의 어떤 특성을 보자면 극성 분자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뭐 화학 시간 이건 배울 거야. 물질을 잘 녹일 수 있는 거고, 비열이 또 커. 중학교 때 이 정도는 배웠겠지. 비열이 크면 상태 변화가 쉽게 나타나지 않아. 상태 변화.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이렇게 변해가는 그 과정에서 물인 상태의 온도 범위가 넓어. 그래서 생명체라는, 우리 살아있는 생물들이 갖고 있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온도 범위가 넓어서 항상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좁으면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고체로 됐다, 기체로 됐다, 이렇게 되면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 그다음에 이제 화학적으로 안정한 물질이다, 액체가.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온 상태로 존재하기 쉽다, 이 얘기는 뭐 그 액체 상태 물에 다른 물질이 들어와서 녹았을 때 이온 상태로 존재하기 쉽다는 얘기고, 이온 상태로 돼 있다 보니까 화학 반응이 쉬운 거지. 그래서 이제 생명 활동을 위해서 에너지를 얻을 때
화학 반응이 쉽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지구 같은 경우는 적당한 대기를 갖고 있어. 대기를 갖고 있는데 오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외선을 차단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지표상에서 생물들이 물속 아니고 지표상에서 살 수 있는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CO2 양도 적당한 온실 효과를 유지해서 밤에 춥지 않게 만드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자기장이 있어. 지구에는 자기장이 있어서 우주로부터 날라오는 태양풍과 우주선이 태양풍과 우주선이 이 자기장에 의해서 차단이 돼. 그래서 지표면에 살고 있는 생물을 보호할 수 있어. 그다음에 이제 공정궤도 이심률, 이심률이라는 건 이제 공정궤도의 찌그러진 정도인데, 공정궤도가 타원궤도인 건 다 알 테지. 이 찌그러진 정도인데 이 찌그러짐이 심하면 원일점과 근일점에서 거리 차이가 많이 나면 온도 차이가 심해서 생물들이 살아가기 어렵고, 그다음에 자전축 경사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 상태가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가 돼. 22.5도에서 24.5도 사이로밖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심한 어떤 온도 변화로 인해서 생물체가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전축의 기울기가 급하게 변하게 되면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 자전축 기울기가 심하게 자주 변해서 만약에 변한다면 우리 지역이 극지방도 됐다, 열대지방도 됐다 이렇게 하면 생물이 살아가기 어렵겠지. 경사가 일정하다라는 것도 생물이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다음에 이제 금성, 화성, 지구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이제 쭉 가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지구밖에 없다라는 것을 비교 설명하는 내용이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 이제 문제를 넘어와서 1번 문제. 자, 여기 보면 가와 나는 태양과 별 S 주변의 생명 가능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 그죠? 여기 보면 태양은 1AU 근처가 생명 가능지대고, 그다음에 이제 별 S는 1AU가 아니야. 여기가 1AU고 여기가 이제 생명 가능지대니까 S가 더 작은 거지. 일단 보시면 X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의 폭은 가가 나보다 좁다. 가가 이거 왼쪽 거를 가라고 그랬더니 지금 빠졌는데 나보다 좁은 게 아니라 넓죠. 더 넓어 이렇게. 그다음 행성 A의 물이 기체 상태로만 존재할 수 있다. A는 지금 생명 가능지대로부터는 지금 더 멀어. 그럼 여기에 이제 기체 상태가 아니라 고체 상태로 있다면 존재할 수 있겠지. 별 S는 태양보다 질량이 작다. 별 S 태양보다 질량이 작으니까 별 S라는 얘기는 항성이라는 얘기고 내부에서 화학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생명 가능지대가 별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질량이 작다는 얘기죠. 디귿이 답이 되고, 그다음에 그림은 별의 질량에 따른 생명 가능지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있는 대로 보는 거. 금성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 못한다. 이건 그냥 외워서 풀어도 되겠네, 그죠? 자, 별의 질량이 커질수록 생명 가능지대는 별의 중심별에 벌어진다 맞고, 태양 질량 1.5배인 별에서 공전궤도 반지름이 10AU인 행성의 생명체가 살기 어렵다. 1.5배 찾으면 되겠지. 여기쯤 될 테고, 그다음에 10AU가 여기니까 여기 생명체 살기 어렵잖아. 맞는 말이야. 그다음에 그림은 태양계에서의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을, 표는 그림과 지구의 표면 온도와 물의 끓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끓는 점. 자, 금성의 표면 온도 보면 여기 이제 끓는 점이 지금 물의 끓는 점이 다르네, 그죠? 이 다른 건 기압 때문에 그래. 기압 표면 온도가 465도고, 465도고 물이 끓는 점이 283도라는 얘기는 기압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건 그냥 그 제시한 자료니까 틀리다 맞다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구는 요 온도 사이고 표면 온도가, 그다음에 물이 끓는 점은 요렇다. 추운 지역은 이렇고 더운 지역은 이렇다 이런 얘기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거. 지구는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한다 맞고, 금성 표면에서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어렵다. 어렵겠죠? 가까이 있으니까. 지금 끓는 점 283도고 표면 온도가 465도니까 끓어 뭐다 수증기로 돼 있다는 얘기고 맞고, 그다음에 태양의 복사 에너지 방출이 현재의 절반이 된다면 생명체 거주 가능이 현재보다 태양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는 거니까 틀린 거고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자, 그림은 별의 표면 온도에 따른 생명 가능성들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있는 대로 고른 거. 별의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생명 가능성의 범위는 줄어든다. 표면 온도 낮으면 줄어드는 거 보이죠? 줄어들어. 맞고, 행성 A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 뭐 보면 생명 가능성이니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액물이 있다면 맞는 거예요. 기억니은 별의 표면 온도가 5000K이고 이 별로부터 2A인 거리에는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높다. 보면 5000K 없네. 존재 가능성 높지 않죠. 그다음에 뭐 액체 상태 물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물리량을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수 있는 대로 고른 거. 화성의 대기압과 대기 조성은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적합하다. 자, 여기 보면 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화성이 어떤가요? 오른쪽 거네, 그죠? 오른쪽 거. 보면 대기 조성이 이산화탄소와 질소고, 그죠? 온도가 180에서 270K 정도 절대 온도로 그렇다는 얘기고, 대기압은 0.01 이 정도네. 생명체가 살아갈 뭐 보통 뭐 일단 지구랑 다른 거니까 존재하기 적합하지 않은 거죠. 적합하다면 생명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지구처럼 뭐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화성 같은 경우 너무 멀고 그다음에 기압이 너무 작아서 대기가 너무 희박해. 그래서 온실 효과가 잘 일어날 수가 없어.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 기압이 10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온실 효과가 나타날 수 없으니까 밤에 무척 추워. 그래서 할 수가 없죠. 기억은 틀렸고, 금속은 온실 효과 영향이 꽤 커서 생명체가 살기 부적합하다. 맞죠? 표면 온도가 740K 정도.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400여도 되는 거죠. 400여도. 그러니까 뭐 앞에 문제에서 다 나왔으니까 생명체가 살기 부적합한 거 외워서 풀어도 돼. 이런 거. 자,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적당한 낮과 밤의 변화를 보이는 행성은 금성이다. 보면 되겠지. 자, 여기 보면 낮과 밤이 나타나려면 1일 주기로 나타나는 지구고, 이건 1.0261 주기로 나타나는 화성이고, 이건 243일 주기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낮이 길이가 243일, 밤의 길이는 이제 뭐 공전 주기로 생각해봐야 되겠죠. 다른 주기가 이런 거니까 이 절반이 낮이고 절반이 밤이고, 금성 지구랑 비슷하려면 뭐 화성이 더 적합하겠죠. 그래서 D가 틀린 거죠. 그다음에 그림은 태양계와 글리제 581 외계 행성의 생명 가능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글리제 581은 태양보다 질량이 작다. 뭐 태양보다 질량이 작네. 맞고, 글리제 581은 행성들 581의 행성들은 모두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한다. 아니죠? 벗어난 것도 많죠. 그다음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글리제 581G가 F보다 높다. 맞죠? 기억, 니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